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95%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 자, 본인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1번에서 8번까지 이 리스트 중에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시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돈만 바라본다. 그리고 포렉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포렉스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직장이나 뭐 똑같듯이 돈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만 바라본다. 그리고 포렉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자, 이 처음에 포렉스를 진입하시고 이제 돈을 벌려고 이거에 이제 현혹되어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냥 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사가지고 버튼 하나로 내가 버튼 하나면은 그냥 뭐 라사이즈 1, 라사이즈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그런 마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포렉스를 접합니다. 근데 포렉스를 실제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중이고 그리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절대로 맞지 않는 것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것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이 거래 자체는 심플하지만 거래하는 이론 자체는 심플하지만 그것을 이 포렉스라는 전쟁터 안에서 거래를 하기에는 이것만큼 제 생각에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해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쉽죠. 공 오면 패스하고 공 오면 드리블하고 공 오면 슈팅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공 가지고 있으면 그 공 뺏고 이론상으로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전쟁터에 진짜 나가보면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10년 넘게, 15년 넘게 축구를 해왔지만 축구는 전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렉스도 뭐 모든 종목, 스포츠며 모든 직장이며 직업이며 모든 분야며 똑같습니다. 전혀 세상에선 절대 쉬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로 가장 첫 번째, 돈만 바라보고 포렉스에 진입하시는 분들, 포렉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포렉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렉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마인드셋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왜냐면은 넘버 2, 공부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공부에 투자를 안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 공부에도 이제 공부의 투자도 다 두 가지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돈. 자, 시간. 학생분 중 한 분이 그리고 저 또한 매일 심지어 지금도 공부를 하루에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공부를 합니다. 차트를 봅니다.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백테스팅도 하고 기법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내 기법을 어디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어디서 수정을 내가 또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이제 거리를 놓쳤고 어디서 내가 틀렸고 왜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직장이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 실력이 늘리려면은 그리고 뭐든지 최고가 되려면은 그곳에 공부라는 것을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에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보통 하루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제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노력에는 장사 없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본인에게 빨리 찾아오겠죠. 자, 그리고 돈적으로 공부에 투자를 안 한다. 유튜브 가면은 뭐 공짜로 다 알려주는데 뭐 베이비핍스닷컴 가면은 뭐 공짜로 다 알려주는데 뭐 여기 가면 또 공짜로 다 알려주는데 거기 가서 배워보세요. 그리고서 3개월 동안 연습하시고 본인 한번 보시면은 절대 성공적으로 거래 못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서는 기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기법을 알려줘도 그냥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고 이런 것만 알려주지 실질적으로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이런 캔들이 보이면은 이런 뜻을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멘토링, 멘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멘토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근데 멘토를 이제 가짐으로써 내가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더 빨리 나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멘토가 성공하기까지 가졌던 그 수많은 실패들,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레슨들, 그렇죠? 교훈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멘티, 즉 학생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을 이제 시행착오로 겪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곳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 여러분 대학교를 간다면 무조건 학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학비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잖아요. 2년이며 3년이며 4년이며 뭐 추가적으로 뭐 2년 더, 3년 더, 4년 더. 이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왜 포렉스에는 똑같이 공부에 시간과 돈을 투자를 안 합니까? 그리고 포렉스만큼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상당히 다이렉트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장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빠르면은 3개월, 6개월, 뭐 1년이면은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부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조지표에 너무 의존을 한다. 여러분 거래하시는 분들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한번 보면은 상당히 뭐 EMA나 밑에 RSI며 볼린저 밴드며 뭐 ADX며 뭐 별거 뭐 볼륨이며 맥디며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키고 거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공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보조 지표가 없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조 지표는 문제가 뭐냐면은 래깅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렉이 걸린다. 컴퓨터가 우리가 렉이 걸린다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래깅 인디케이터들은 이미 나온 가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캔들스틱이나 서포트 레지스턴스 트렌드나 이런 것들처럼 가격이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미 마켓이 움직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래깅 인디케이터, 뭐 RSI, EMA, MACD,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래깅 인디케이터라 보조 지표에 의존을 하면은 내 엔트리는 늦어지고 그만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빠지고 내 타겟도 늦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추가적으로 쓰셔도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쓰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가격을 볼 줄 알고 가격을 분석을 할 줄 아는 방법. 이제 그거를 알아야 내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왜냐면은 가격만큼 빠른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포렉스를 비즈니스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 포렉스를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일 끝나고 집에 왔으니까 차트 켜서 그냥 오늘도 뭐 한 2라 정도 던져서 뭐 좀 벌어야겠다.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망합니다. 포렉스를 비즈니스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지. 내가 만약에 직접 비즈니스 운영을 한다면은 오늘도 심심한데 가서 가게나 열어야지. 오늘도 뭐 이만큼만 팔아볼까? 이렇게 절대 비즈니스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도 그 비즈니스 운영 방법이 있고 기법이 있고 비즈니스도 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라 생각을 하여 리스크도 매니지하고 리스크도 이제 적절히 운영하고 내가 거래도 돈을 잃지 않기 위해 확실한 거래만 하고, 이런 식으로 포렉스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매일 그냥 차트 켜서 막 그냥 오늘도 거래하고 내일도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 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 기법을 바꾼다. 내가 분석을 잘못했는데 트레이드를 이제 거래를 했는데 틀린다. 그러면은 기법 문제예요. 내 자신 탓이 아니고 기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멘토가 알려준 기법인데 왜 맨날 틀리지? 이러면 또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이 기법 봤는데 분명히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하면 무조건 팔든지 사든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틀리지? 이런 식으로 기법을 매일 바꿉니다. 아니면 매주. 이러면은 진짜 만 가지를 한 번씩 해보는 것과 한 가지를 만 번 해보는 것과 완벽하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기법을 딱 하나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만 번. 그렇죠? 이소룡이 한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죠. 똑같죠. 그렇죠? 한 가지 만 가지의 킥을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 한 사람보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만 번 한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 그래서 기법을 매주 바꾸지 않고 한 가지 기법을 정한 후에 거기서 천천히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기법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쁜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거래를 막 해버리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다시 리스트를 보았을 때 돈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쁠 수가 없어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 리스크는 20핍을 두고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10핍 만에 벌써 이만큼 벌었네. 그럼 여기서 닫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20을 걸고 10핍을 먹고 나와버리면은 1대 0.5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번에서 10번 다 성공을 해도 100번에서 100번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좋으면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최소 1대2, 1대3, 1대4, 1대5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1, 내가 벌 수 있는 리워드가 2, 3, 4, 5 이런 식으로 배가 돼야지 장기적으로 내가 승률이 30%만 돼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또 멘토님은 아니면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거래의 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10%만 돼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1대 15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렇죠? 승률이 10%만 돼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승률이 80%, 90%인데도 돈을 장기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좋으니까 내가 1을 리스크를 걸고 0.3밖에 못 벌으면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률 자체는 무의미해요. 포렉스에서는 무조건 리스크 매니지먼트, 무조건 리스크 매니지먼트. 내가 승률이 25%만 돼도 만약에 내가 1대5라는 리스크 리워드 거래를 하면은 이 승률 25%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은 무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나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룰을 못 지킨다. 내가 트레이딩 플랜을 만들고 그렇죠? 그 트레이딩 플랜 안에 기법도 있고 내가 거래를 할 시간도 있고 라 사이즈도 있고 스탑로스를 두는 그런 룰도 있고 타겟을 잡는 룰도 있고 어떠한 수많은 룰들이 있잖아요. 그 트레이딩 플랜 안에 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보다 더 열심히 믿고 따라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룰을 못 지켜버리면은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룰을 못 지키면은 1번에서 6번이 다 좋아도 룰을 못 지키면은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가장 많이 듣는 소리, 내 어카운트 사이즈를 탓하는 거. 내가 어카운트 사이즈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카운트 사이즈만 컸으면은 내가 진짜 이만큼 불릴 수 있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냐면은 100불짜리를 150 만드는 것과 1000불짜리를 1500 만드는 것과 1억 5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150불로 못 만들면은 어카운트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똑같이 50% 절대 못해요. 100불을
100불을 이제 110불로도 못 만든다. 그러면은 1억 줘도 1억 100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만들어요. 라사이즈는 탓할 게 안 돼요. 내가 10,000불짜리 어카운트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아니면 1,000불짜리 어카운트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어카운트 사이즈 더 커봐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무조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빨리 잃습니다. 돈이 어카운트가 크면 클수록. 왜냐면은 어카운트를 키우지는 못하는데 어카운트 사이즈가 크니까 라 사이즈가 자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라 사이즈를 보고 이제 또 금전적인 그 숫자를 보고, 그죠? 수익이 나면은, 아니면은 로스가 이제 내가 돈을 잃고 있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똑같은 2%를 잃고 아니면 5% 잃고 이런데 금전적으로 그 액수를 보면은 확실히 0이 하나 더 붙고 0이 두 개가 붙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히 뭐 쪼달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빨리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95%의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돈만 바라본다. 포렉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두 번째, 공부에 투자를 안 합니다. 멘토십이며 시간이며. 세 번째, 보조 지표에 의존을 한다. 캔들스틱을 볼 줄 모르고 기술적 분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조 지표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포렉스를 비즈니스라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미삼아 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내가 10년, 20년 거래를 할 생각이면은 비즈니스라는 멘탈리티를 가진 상태로 거래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 기법을 바꾼다. 한 가지 기법을 가지고 수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수정을 거치면서 나만의 기법을 마스터를 하세요. 마스터를. 여섯 번째, 나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좋으면은 내가 아무리 성공률이 좋아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포렉스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모든 것을 통합시켜서, 그리고 일곱 번째 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어카운트 사이즈는 무의미하다. 내가 이 작은 어카운트도 키우지 못한다면은 큰 어카운트는 남이 투자를 해도 더 빨리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95%의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 한번 알아보았습니다.